지난 방송했을 때가 여기였습니다. 딱 여기서 방송을 했었고, 이때 이제 상승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형태가 나와야 지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디테일한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나와야지 과연 상승인 것인가, 또는 반대로 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상승을 못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던 게 지난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만약에 이게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고 하면, 고점을 높였다가 조정이 오고, 그래서 1, 2, 3, 4, 5가 완성되고, 그리고 이게 1파 2파, 3 또 조정이 왔다가 5파동이 완성이 돼야,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상승 하락과 다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해야,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임펄스 5파동이 정확히 나와야, 이래야 조정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림일 수 있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임펄스가 실패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방을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게 지난 방송의 골자였고, 그랬었을 때 기준점을 드렸죠. 이게 만약에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면 618 지점에서는 최소한 지지를 받아야 된다. 618 지점이 지금 재보니까 41,000이죠. 그래서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면 여기까지 조정 오는 건 오케이. 그런데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지점이 뚫렸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제가 롱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 들고 있었던 롱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ABC 나왔다가 ABC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재매수를 받더라도 여기에서는 롱 포지션을 종료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기준점이 되는 가격을 이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상승으로 가려면 어떤 파동이 나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떨어짐이 쉬웠을 거고, 그 다음에 618에 대한 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또 쉽게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618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1파동으로 보고 2파동으로 보고 3파동이 나올 거였으면, 그러면 3파동은 보통 3파 크게 618 지점에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그럼 3파동이 아니라는 거고, 3파동이 아니라는 건 이게 임펄스가 실패했다는 거고, 임펄스가 실패했다는 건 이게 ABC였으니까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618을 가이던스로 별거 아닌 가격 같지만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있어요. 그랬고, 실제로 근데 저는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서 롱 매수를 37,157이었나? 롱 매수를 받았고, 올라갔었을 때 여기서 절반 익절을 했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제가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이 구간에서 2차 익절을 20%를 했나? 20%를 해서 결국에는 30%만 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여기가 ABC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할 익절을 또 날렸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여기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52,000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 롱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절반 여기서, 그 다음에 절반 여기서 또 익절을 해놔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익절한 게 잘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제가 롱 포지션에 들어갔었잖아요. 포지션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 익절을 생방송 중에서 익절을 하고 숏으로 스위칭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웬만하면 사실 전 여러분들한테 익절을 하라 말아라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리딩방이 아니고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여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익절을 해두는 게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제 52,000을 갈 거라는 생각이어서 이었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 분할 익절을 이렇게 해두는 게 지나보면 참 맞는 일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먹으려고 해서 운이 좋아서 정말로 한 번에 크게 먹을 수도 있죠. 이만큼 상승을. 만약에 여기서 익절을 했는데 이대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배 아팠겠어. 얼마나 아쉬웠겠어. 하지만 아쉬운 거는 트레이딩이랑은 감정은 절제, 아쉽다는 감정 절제를 해야 되고, 손익비를 계산하고 시스템적으로 봤었을 때 뭐가 가장 복리로 계속해서 꾸준히 계좌가 더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잖아요. 손해보고 수익보고, 손해보고 크게 손해보고
손해보 크게 수익 보 크게 손해보 수익 보면 결국은 계좌는 손해가 나잖아요. 이거는 제가 수학식으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산기는 안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계속 익절을 해나가는 게 복리의 마법을 불려가는 측면이고, 트레이딩 그렇게 하는 게 정답에 가깝다라고 봤었을 때 분할 익절을 늘 해두는 건 결과론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제가 지금 이제 익절을 해둔 게 지금 잘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과거 방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익절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더라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예측이 맞아서 배불리 푸근히 먹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여기서 익절을 해둔 게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거라고, 그러면서 복리적으로 계속 내가 계좌를 우상향 시키려는 트레이더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방식의 트레이딩이 더 이상적인 트레이딩 방법이라고 늘상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18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서 매도를 못했어요. 매도를 못했고, 아까 거래 기록 봐서 아시겠지만 못했고, 이 하락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오늘 좀 뭐 이렇게 일정이 있어서 어쨌든 여기를 못했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지금 차트 분석을 해보면 또 할 이야기인데, 어쨌든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들고 있던 이제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절반 익절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30% 익절했고, 그다음에 20% 익절을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했고, 여기서 매수했던 거 처음 이제 익절 날리기 전 포지션만큼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좀 여기서 제대로 잘 바닥에서 딱 매수를 잡아서 아까 여기서 익절을 했는데, 이제 올라갔었을 때 이게 만약에 하방을 가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382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최소한 여기까지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었을 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 건 이제 ABC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382까지 나올 것 같은데 A가 이쯤, B가 이쯤, C가 이쯤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매도를 걸어놨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일이 있어서 계속 전화통화하느라 여기 파동을 못 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익절 나갔어요. 원래는 여기서 익절하고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올라오면 또 익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걸린 게 지금 ABC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매물대 중단 맞고 A 나오고 B 나오고 C가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다 매도가 돼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수익은 뭐 아까 얼마 찍혀 있었지? 피어에는 한 2만 달러 찍혀 있었나? 아무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00달러 찍혀 있었나? 어쨌든 그래서 수익은 또 보긴 봤습니다. 결론. 아무튼 뭐 그랬고, 이 매매한 거는 이따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분석을 아직 안 하고 이제 여기부터 이야기를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차트 분석을 돌아가면 일단은 이제 우려하던 상황이 왔어요. 여기에서 진짜 정말 쭉쭉쭉쭉 올라갔었으면 무난하게 52,000까지는 가는 거고, 기세가 좋았으면 더블 바텀을 찍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더블 바텀은 오늘 382 구간 정도, 여기는 아마 236 구간일 텐데 이 정도 찍어주면 오히려 1대1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0.5를 찍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0.5 여기 될 것 같은데 1대1을 찍으면 이 정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더블 바텀을 찍는 경우는 사실 1대1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C웨이브가 길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618까지 좀 기대를 해봤는데 좀 아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한 상황이 왔고, 제가 전에 얘기했었을 때 이런 파동이 나왔었을 때 또는 이 파동이 나왔었을 때도 이제 이렇게 꺾이기 전부터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우려되는 점은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횡보매 수렴을 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 된다. 만약이라는 건 하방으로 많이 내려가는 거죠. 만약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 제일 생각하기 싫은 그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상방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싫은 상황이 나왔는데 싫은 건 싫은 거고 냉정하게 대응은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최악의 상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이제는 상방만 주장하기는 굉장히 이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방을 위한 패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상방만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양쪽을 균형감 있게 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무조건 롱만 보고 떨렁떨렁을 하던, 여기서 롱 타고 시대는 여기서 롱 타자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그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롱은 안 된다. 결과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지금은 상하방이 다 열려있는 자리가 이젠 됐거든요. 그래서 균형감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가장 기점은 뭐냐면, 사실 지금 당장은 매매하는데 활용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고점이 내려오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패턴 중에 있고요. 이거를 뭐 쉽게 이야기하면 삼각수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패턴이 깨지겠죠. 언젠가는. 영원히 수렴하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일자로 고정, 기축통화,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기축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림은 없어요, 세상에. 상하방이 나올 텐데, 그 말은 여기가 깨지거나 여기가 깨지거나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이 나왔었을 때 그 방향으로 크게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기점을 여기 또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또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더 타이트하고 매매하는데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이렇게만 볼 수도 있어요. A, B, C, D, E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건 여기가 깨지니까 저점이 3번 높아지고 고점이 3번 낮아진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또는 여기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로 쫙 잡으면 이게 깨지면 하방입니다 라고 잡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떨어졌다가 반등 오는 거죠. 그러면 역시 계속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A, B, C, A, B, C의 D, E.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 A, B, C A 나왔고 A, B, C B 나왔고 A, B, C D 나왔고 A, B, C 해서 여기까지 E가 E 웨이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서 폭락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숏패팅을 하는 건 옳지 않고, 제가 봤었을 때 확실치 않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라인은 조금 더 멀더라도 이 라인과 이 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격과 이 가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매매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쉽지만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저는 만약 여기가 깨지면 저는 시장가로 숏 진입할 거예요. 여기 깨지면 여기 무조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깨지면 지지를 받았던 라인인데, 여기 재수 좀이 이 라인에서 받을 거고, 지지를 여기 못 받으면 지옥이거든요. 18,000 정도까지도 열려 있어요. 낮게는 2만 초반에서. 그랬었을 때 여기 뚫었을 때 숏패팅을 하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빠질 거고,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도 빠질 거니까. 물론 숏 관점에선 좋은 거죠, 여기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뜰 것 같아요. 여기서 숏 들어갔는데 반등 나와서 올라가면 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방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깨지면 시장가로 숏 진입을 해서,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이 될지 아니면 이만큼의 수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익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게 A 파동이고 A, B, C, D, E가 나왔고, 이제 그럼 뭐예요? A에 대한 삼각수렴이죠. 그럼 A, A, B, C, D, E가 B 웨이브가 되는 거고, 위로 C가 나온다고 해석을 해도 돼요. 이게 A, B, C로 A 파동이 끝났고 A 수렴으로 B 나오고 C 웨이브 나와서 B 웨이브 나오고 다시 떨어진 게 C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카운팅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더 큰 단위로 봐서 이만큼이 A 파동이고, 그리고 A, B, C, D, E가 이렇게 나와서 B 웨이브가 수렴으로 나왔고 C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다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은 그림인데 두 가지 카운팅이 지금은 다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한계, 또는 매영남이라는 사람의 차트 보는 거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의 한계예요. 어떨 때에는 양방이 아니라 한쪽만을 강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인지 아래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리도 있거든요. 지금이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고점을 높이든가 이 저점을 낮추던가 하기 전까지는 쉽사리 한쪽을 크게 주장하는 건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방을 볼 거면 이렇게 보고, 그다음 이게 지금 수렴, 이게 A 파동이고 A, B, C, D, E가 나오고 있는 수렴이 나오고 있다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의 기점은 여기에서 들어가면 좋은데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여기 또는 여기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매매점이 좀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 안에서는 딱히 매매할 생각이 없어요. 이 안에서 여기 또는 여기가 지나갔었을 때 확실하게 매매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방을 볼 때는 조금 무서운 게 뭐가 보이냐면, 시간봉 정도로 보면 이게 여기서 여기가 되게 임펄스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도 제법 임펄스 같기도 해요. 제법.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게 임펄스였다? 그리고 이게 뚫린다. 1, 2, 3, 4 이렇게 갈 거고, 이것도 임펄스였잖아요. 그럼 1, 2, 3, 4, 5 이렇게 간다는 건 2만 초반까지는 가겠다는 거거든요.
2만 3, 4천까지는 무난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혹시나 이거일까봐. 그리고 이것도 조차 임펄스로 보면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18,000원 정도는 기약을 해야 되거든요. 최악의 상황에. 이것도 임펄스로 보면 그래서 원투에 원투면 진짜 지옥으로 가는 시나리오고. 근데 그렇게 보기가 조금 너무 별로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그러면 B파동이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게 A파동이었고 이게 B파동이었고 여기서부터 C의 시작이다. 그래서 C의 원투에 원투 이렇게 내려 3, 4, 5, 4, 5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작 B웨이브였다는 건데 A파동이 하락한 거에 대비 두 가지나 부족해요. 하나는 반등이 너무 시원찮았다. 비완성이라고 보기엔 너무 시원찮았다. 크기가 너무 작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긴 기간 하락했는데 너무 짧은 조정이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웬만큼 조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혹시나 깨졌을 때 의심은 해봐야 돼요. 이렇게 될 거를 의심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이게 A였고 ABCD로 이런 식으로 수렴을 B가 나왔고 여기서부터가 C웨이브의 시작이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거든요. 이제 지켜줄게. 여기에밖에 없어요. 여기. 그럼 진짜 매물대는 여기. 그럼 이게 A였고 이게 B였으면 C가 이 정도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여기 간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 이거 너무 최악이지 않아요? 이거 너무 이렇게 최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안 갔으면 좋겠어. 제 논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B웨이브가 완성됐다고 보기에는 가격적으로도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완성적이라고 보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상방을 보자긴 한데 우려했던 패턴이 이 패턴이었거든요. 이러면 하방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선동하려는 게 아니라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방도 봐야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우려하던 상황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절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여러분들 겁줘서 뭐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다만 근데 지금은 진짜 딱 하방으로 가도 이상치 않은 상황이니 이제는 조금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두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이게 만약 깨진다라고 하면 좀 많이 힘들 수 있다. 재수 좋으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겠지만 2만 후반에서 걸리겠지만, 재수 없으면 여기 떨어지면 진짜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차트 보는 사람으로서 뭐 어디 지지가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여기 못 받으면 지옥이거든요. 여기 3만 초반 2만 후반 딱 이 라인, 여기 매물대 있으니까 잠깐 멈출 건데 결국은 여기서 안착하거나 여기 안착하거나 스윙 포지션 안 잡을 거예요. 여기 깨지거나 여기 깨지거나 할 때까지. 단타는 칠 수 있어요. 근데 스윙은 안 하는 게 제 기준에는 정답이고, 여러분들한테 매매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사로 자유롭게 매매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안 할 거라고. 나는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차트 분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제 실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잠깐 좀 피하려고요. 제가 방송하면서 한 달 동안 피하자라는 말은 웬만해서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이 구간은 조금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겁주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저는 돈을 잃기 싫어하는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매매를 좀 쉬려고 하고 있어요. 총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양방을 다 열어둬야 되는 자리인 거고,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다 말씀드려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이게 상방인지 하방인지 판가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자세하게 풀기 전에 가격적으로만 보면 지금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분기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으로만 쉽게 기억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를 넘으면 52,000까지는 무난히 갈 거고요. 여기를 깨면 3만 초반은 확정이고, 34,000이 깨면 3만 초반이 확정이기 때문에 저도 숏 포지션으로 들어갈 거고, 깨면 롱 포지션 들어갈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상방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A, B, C로 올라간 거라고 이제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A파였고 A, B, C, D 이런 식으로 수렴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갑자기 만약에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꽂힌다라고 하면 여기를 깨면 이렇게 깨고 다시 내려올 확률도 물론 있긴 한데 아마 여기를 넘길 거예요. 그래서 카운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A파였고 A, B, C, D, E였다 해서 C웨이브가 올라가는 건 분명히 임펄스일 테니까 여기서부터 임펄스를
파동 카운팅해서 1, 2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고점이 여기, 그 다음에 3이 여기 나올 거예요. 3, 4, 5 해서 상승 한번 조정 한번, 상승 한번 조정 한번, 다시 마지막 상승에서 5파동이 나오면 여기까지 상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동의 형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하방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깨지면서 음봉이 세게 나올 거거든요. 여기가 깨지면서. 왜냐면 그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우려했던 1, 2, 3, 4, 5로 나오고 다시 1, 2, 3, 4, 5로 나오면 여기가 결국은 3의 3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꽂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A, B, C, D 수렴으로 보더라도 수렴우 이탈이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꽂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 여기서 장대 음봉이 꽂힌다 라고 하면 긴장을 해야 되고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뭐다? 이거 깨진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면 그래도 4시간봉 보시면 다시 한번 연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떨어져요 여기서. 근데 여기만 깨고 여기를 안 깨고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 4시간봉 RSI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반등이 나온다? 그럼 4시간 봉상 RSI 상승 다이버스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복귀했을 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느냐, A파동 A, B, C, D, E로 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4시간 봉 상대가 걸렸기 때문에 최소한 다시 여기까지 올라온다. 최소한. 또는 여기를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복귀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일단 집중해서 보셔야 될 자리예요. 이 가격 37,200 이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4시간 봉 상단 나오면서 다시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래서 제가 이거 깨지는 걸로 폭락 기점을 보지 말고 이걸로 보자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면 상다 걸리고 반등 나왔다가 A에 B, A, B, C, D, E에 C 웹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기점을 이걸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갔으리라 판단하고 이거를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할 거거든요. 저 또한 여기가 떨어지면 긴장하고 보다가 반등 오면 4시간 봉 상다 걸렸네. 그럼 롱 관점을 보고 롱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반등이 안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깨지면 숏 진입을 해서, 이거 깨지면 여기는 무조건 깨진다고 볼 거거든요. 숏 진입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진짜 거지 같은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사실 이거긴 한데, 뭐냐면 진짜 싫은 생각인데 찐 더블 바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 저점이랑 사이에 몇 달러 안 되거든요. 그 사이에 B가 걸쳐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이 사이 여기랑 여기에서 가격이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이 안에 들어와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넣으면 숏 배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숏 배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냥 염두만 해두시고, 저는 숏 여기서 들어가 볼 거예요. 이거 깨지면 이제 이런 더블 바텀이 나올 거였으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렇게 빠져서 더블 바텀을 또 찍고 간다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깨졌지만 이건 안 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깨고 반등이 나오면 4시간 봉 상다 걸리면서 반등이 올 거니까 단기 롱 타기 좋고, 그 다음에 조정이 이후에 다시 갈 확률이 더 높다. 여기 깨지면 다시 더블 바텀 찍고 갈 확률보다는 그대로 지옥 갈 확률이 더 높다. 최소한 3만 초반까지는. 그래서 포지션 들어갈 거다가 결과적으로 제 매매 계획인 거고, 어찌됐던 간에 저는 아마 딱 이 케이스만 아니면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다음번에 이게 상방이건 하방이건 간에 손해를 보는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이렇게 A, B, C로 BAV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는 못 깨서 A, B, C로 올라가는 케이스. 왜냐면 여기서 숏 진입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칼반등 나오면 손해보는 케이스인데, 이건 진짜 확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크게 염두는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케이스만 빼고는 어떤 방향으로 숏이 나오건 롱이 나오건 간에 다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고, 이거 말고 가능한 시나리오가 뭐가 있는지 아마 모르겠어요. 일단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뭐가 나왔든 어쨌든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할 거고, 최근 진입 근거 최근 진입 근거는 최악으로 가정하고 이게 하방을 갔었을 때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롱을 탔거든요. 이게 뭔 개소리냐면, 아니 하방 갈 걸 생각했는데 숏을 타지 왜 롱을 탔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게 임펄스 하방이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임펄스였다는 거. 그러면 카운팅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에 1, 2, 3, 4, 5에 1, 2, 3 여기 삼각수렴이거든요. 5분봉으로 볼게요. 뭔 말인지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보면 1, 2, 3, 4, 5고 1, 2, 3, ABC 4, 5고 그 다음에 여기 1, 2, 3 이건 삼각수렴이거든요.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인데 고점 낮아져서 좀 올라가죠. 그럼 이게 4파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하방으로 카운팅을 해도 여기가 4파 구간이었다는 게 확실해. 삼각수렴까지 나왔고, 아까 시간봉으로 돌려서 볼게요. 이러면 상승되면서 걸릴 자리거든요. 보면 가격은 낮아졌는데 RSI 못 올라갔잖아. 안 낮아졌잖아요. 그럼 상다 걸린다는
거잖아요. 상다 나올 거 알고 들어갔어요. 지정가로. 그래서 매수를 그래서 받았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롱매수를 받으면 아무리 그래도 382까지는 오파동이 완성되면서 반등이 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구간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롱매수를 들어갔고, 그래서 수익을 봤습니다.